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넬 대학의 저명한 행동경제학자인 카우식 바수 박사님의 경제학자는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는가? 라는 도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우식 바수 박사님은 코넬 대학의 저명한 행동경제학자이며 경제학과 심리학을 결합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박사님은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그의 연구는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고 복잡한 경제 이론을 깨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코넬 대학을 찾습니다. 박사님은 인도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코넬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했습니다. 복잡한 경제 개념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특히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박사님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경제학자로서의 고민과 성장 과정을 담아 독자들에게 실용적인 인생 조언을 제공합니다. 1. 경제학적 사고의 힘. 경제학은 단순히 돈에 관한 학문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박사님은 강조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있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경제학적 사고이며 일상생활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 배분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경제학은 이런 배분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박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듭니다. 대학원 시절 그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떤 연구를 할지, 어떤 교수님께 배울지 결정해야 할 때마다 기회비용을 고려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개념도 중요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얻는데 더 적은 비용을 들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제학의 핵심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 한다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하기 때문에 완전히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인센티브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하고 처벌이 있으면 나쁜 행동을 피합니다. 인생에서 올바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진의 개념도 유용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할 때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1시간 더 할 것인가? 운동을 30분 더 할 것인가? 이런 선택에서 마진 분석이 도움됩니다. 경제학적 사고는 객관적 판단을 돕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학만으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사님은 경제학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이 밝히는 인간의 본성. 전통 경제학은 인간을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로 보고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비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를 행동경제학은 설명해 줍니다. 손실 회피 성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낍니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심리가 투자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프레이밍 효과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성공률 90%와 실패율 10%는 같은 의미이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가 더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앵커링 편향은 첫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은 가격이나 수치가 기준점이 되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처음 제시하는 조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확증 편향도 강력한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찾으려 하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축소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객관적 판단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편향도 흔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재를 더 중시합니다. 장기적 이익보다 단기적 만족을 선택하기에 다이어트나 저축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박사님은 자신도 이런 편향에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완벽한 합리성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향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증명도 매우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줄이 긴 식당이 더 맛있어 보이고 많은 사람이 사는 상품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희소성 원리도 강력한 심리 효과를 가집니다. 한정된 것일수록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오늘만 선착순 100명 같은 마케팅 문구가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그다지 희귀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편향들은 우리 자신에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복을 미리 꺼내두면 운동할 확률이 높아지고 과자를 집에 두지 않으면 덜 먹게 됩니다. 이처럼 환경을 조정해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을 넛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행동 경제학의 통찰은 자기 개발에도 유용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완벽한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3. 불확실성 속에서 현명한 선택하기. 인생은 불확실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열쇠는 확률과 통계적 사고입니다.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리스크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성은 확률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는 50% 확률로 안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의 성공 확률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불확실성입니다. 기대값 계산은 중요한 도구입니다. 확률과 결과값을 곱해 전반적인 기대 이익을 추산합니다. 복권의 기대값은 대개 음수입니다. 당첨금은 크지만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값에는 심리적 만족감이나 재미 같은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평균 수익이 같더라도 변동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변동성이 큰 수익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위험 선호도에 달려 있습니다. 박사님은 자신의 투자 경험을 소개합니다. 젊을 때는 위험을 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손실을 회복할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각화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오랜 격언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 분야에 분산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투자뿐만 아니라 커리어 설계에도 적용됩니다. 옵션 가치라는 개념도 실용적입니다.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가치를 갖습니다. 대학에서 다양한 과목을 배우는 것, 여러 기술을 익혀두는 것, 이 모두가 미래를 위한 옵션이 됩니다. 정보의 가치 또한 중요합니다.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비용과 그 정보로부터 얻는 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결단을 내리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분석은 실전에서도 유용합니다. 최선, 최악, 그리고 가장 가능성 높은 상황을 각각 고려합니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덜 당황하게 됩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참고하되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급변하기 때문에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블랙스완 사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확률은 낮지만 영향이 매우 큰 사건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같은 상황은 예측은 어렵지만 일정 부분 대비는 가능합니다. 박사님은 말합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처럼 받아들이라고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도 생깁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경쟁 우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4. 시간과 돈의 최적 배분. 시간과 돈은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두 자원의 성격은 매우 다릅니다. 돈은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지만 시간은 흘러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는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얻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시간의 가치가 높습니다. 청소나 요리를 직접 하기보다 외주를 주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취미를 즐기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등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박사님은 자신의 시간 배분 원칙을 공유합니다. 연구, 강의, 개인 시간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에도 적용됩니다. 매일 조금씩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누적되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하는 언어 공부가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시간 할인율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입니다. 사람마다 시간 할인율이 다릅니다. 즉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할인율이 높고 장기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할인율이 낮습니다. 돈의 한계 효용 체감 법칙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추가로 얻는 돈에서 얻는 만족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에서 4천으로 오르는 것과 1억에서 1억 1천으로 오르는 것은 절대 금액은 같지만 체감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이 법칙은 삶의 만족도에도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 후에는 돈보다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건강, 인간관계, 성취감, 삶의 의미 등입니다. 박사님은 이 점을 깨닫게 된 자신의 과정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가설도 참고할 만합니다. 인생의 단계에 따라 소득과 지출 패턴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투자하고 중년에는 벌고 노년에는 소비하는 패턴입니다. 각 단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돈은 서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살 수도 있고 시간을 들여 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자신의 시급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효과성도 구분해야 합니다. 효율성은 같은 결과를 더 적은 자원으로 얻는 것입니다. 효과성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잘못된 일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박사님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최적화하려다 보면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이더라도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단순한 최적화 문제가 아니며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또 행복의 경제학과 의미 있는 삶. 경제학은 행복도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행복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박사님은 여러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소득과 행복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기 전에는 소득이 행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효과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현상을 이스털린 역설이라 부릅니다. 상대적 비교는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대적 소득보다 자신의 상대적 위치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벌면 행복해지고 덜 벌면 불행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SNS는 이런 비교 심리를 더 자극합니다.
적응 현상도 행복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승진을 하더라도 처음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쾌락의 쳇바퀴라 부릅니다. 박사님은 자신의 행복 추구 과정을 되돌아봅니다. 학업의 성취,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을 얻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더 깊은 만족을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이 필요했습니다. 관계의 질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80년간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성장과 기여 역시 중요한 행복 요소입니다.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행복을 가져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줍니다. 자율성과 통제감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은 행복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강요받는 삶은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선택의 자유가 행복을 좌우합니다. 감사의 힘도 강조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며 일상의 만족도도 커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도 행복을 위한 핵심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챙김이나 명상 같은 활동은 이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플로우 상태를 경험하는 것도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도전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몰입하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순간들, 이런 경험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박사님은 경제학자로서의 성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려 노력합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제 그는 개인적 성취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은 말합니다. 완벽한 답은 없다고요.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최선의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찰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경제학적 사고는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방향을 제시해주지만 목적지는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합리성과 감정, 효율성과 의미,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기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성공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깊이 있는 사고의 틀을 제공하며 독자들이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경제학의 렌즈로 본 인생은 더 명확하고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는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는가는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경제학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깊이 있는 통찰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삶은 없지만 더 나은 삶은 가능합니다. 경제학적 사고와 인간적 지혜를 결합할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